제가 원래 움직이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카메라를 움직이면 안다 그래가지고 고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는 이제 까만 흑색을 얘기하고 묘는 이제 아시다시피 토끼인데 까망이 뜻을 보니까 뭐 지혜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지식, 정보. 토끼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멀리 뛰니까 뭐 발전, 성장인데 지혜가 성장하는 의미를 보면 되는데 저희 쪽이 사실 IT 정보 지식이다 보니까 IT 쪽 발전하지 않을까 우리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세션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제목 자체를 아카마이의 제로 트러스트와 세시 전략을 일단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하고 세시는 좀 별개이긴 하지만은 저희 최근에 있는 보안 제품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좀 더 머지되어서 융합된 형식의 솔루션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전략을 뭉쳐서 말씀드리고요. 순서는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한 소개하고 플랫폼 그리고 저희 보안의 새로운 트렌딩 개념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간단한 제품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굿모닝 알텍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으니까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 저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IT 전문 회사라고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였고 올해는 사실 2022년도는 전체 매출 마감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전체 합쳐서 1,325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개해드릴 이제 솔루션보다는 이제 벤더가 되겠죠. 아카마이라는 고유한 네트워크와 시큐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미국 소재 아카마이의 소재를 말씀드리는데요. 아카마이의 프랜차이즈를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겠다는 프랜차이즈를 걸고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건방진 얘기거든요. 계시지만은 아카마이가 뭔데 인터넷을 빠르게 할까? 어떻게 해야만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까? 아카마이가 대체 뭔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마이는 1998년도에 미국에서 그 MIT 공대 교수님한테 해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는 크라우드가 사실 많이 뜨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카마이 내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할 때부터 실제 크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였고 크라우드 보안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당 서비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제 공용 CSP가 되겠죠. AWS 아마존이 있는데 AWS 아마존 자체가 그 크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해가 2002-3년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CSP라는 사업자를 들고 그 아마존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첫 서비스가 나온 첫 제품이 나온 해는 2006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카마이는 이에 비한다면은 비슷한 크라우드 서비스를 비슷하게 혹은 좀 더 일찍 한 크라우드 전문 회사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엣지 서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CSP 업체가 동일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주요 나라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별도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36만 대서 엣지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 단위나 고객 단에서 가장 가까운 아카마이 엣지 서버에 붙어서 해당 전송되는 트래픽이라든지 보안 서비스들을 아카마이 자체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문은 이제 아카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냐고 물어보시겠죠. 글로벌 회사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아카마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호춘주에 있는 100대 기업들 기본이고 전 세계 탑 10에 들어있는 은행들 마찬가지고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은행, 금융,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모두 아카마이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큰 기업들이 중요한 기업들이 아카마이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 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그 보안을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국내에서도 최근 금융사에서 저희 아카마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CSP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요청하셔가지고 무난하게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카마이 플랫폼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세시에 대한 부분들을 앞전에 드리는 잠깐 소개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 있는 30만 대 엣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보안 서비스와 CDN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에 MIT에서 처음 아카마이 회사가 만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그 창시자인 톰 레이턴 교수가 그 아카마이를 사실 만든 게 아니고요. 같이 MIT에 재직하고 있던 팀 바이너리라는
WWW 월드와이드 창시자의 아버지죠. 그분이 이제 월드와이드를 만드신 다음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하신 이유가 뭐냐면 좋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오픈 인터넷을 만들었는데 막상 고객에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에 대해서 그분이 MIT 전체에다가 이제 과제를 내신 거죠. 사활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내가 만든 이런 WWW에 대해서 뭔가 속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달라고 도움을 구하셨는데 거기에 그 수학 교수이신 톰레튼 교수가 해당 부분을 자체적인 수학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해결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최초로 서비스를 한 그 CDN 서비스, 콘텐츠 딜리버리인 거죠. 월드와이드웹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콘텐츠들,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 최근에는 스트리밍 파일도 있겠죠. 다양한 파일들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아주 빠르게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빠른 서비스를 만든 게 아카마의 시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보시면서 다들 16강 기원하셨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그 서비스도 아카마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써서 저희가 안전하게 볼 수 있었다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안 주제는 전송보다는 보안 쪽이기 때문에 보안 제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마는 크게 보안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안 트렌드 ZT와 세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계는 좀 무너졌습니다. 세시를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전체의 일부 서비스를 포함하고 어플리케이션 일부도 포함해야지 세시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계를 무너졌지만은 현재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과 엔터프라이즈 보안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번 주제인 세시와 ZT에 대해서는 체크푸시되어 있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해당 부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도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그냥 구성 맞추기를 만든 게 아니고 전문가 평가에서 봤을 때, 포레스트에서 봤을 때에도 거의 리더급에 속해 있는 모든 제품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포레스트 내부에서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아카마이는 제로 트러스트를 가장 잘 대입한 회사의 중 하나라고 평가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더에 대한 평가와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갔을 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셋이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또 이게 뭐다 말씀하시는 거 지우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말씀드리고 핵심만 짚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요서를 보게 되면은 제로 트러스트는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세미나를 다녀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나온 개념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구상 정도로 봤을 때인데 이런 분들이 흘러올라 가다가 2020년도에 같은 해에서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그 미국 NIST 국립표준연구소에서 별도의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한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ZTA라고 하죠. ZTA에는 ZTA와 ZTNA, ZTN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구상에 그쳤고 됐으면 좋겠다는 개념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나의 제로 트러스트를 아키텍처로 만들어서 저희 쪽 IT 신문자리 좀 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실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저희 쪽 국내 환경 봤을 때에는 최근에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한 이제 큰 이슈가 있었죠. 2021년도에는 미국에서 더 이상 관계 기반의 보안을 하지 않고 전 행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지만 국가기관, 산업의 민간 산업까지 포함해서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라고 공지를 내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 해당되는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2004년도 9월까지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의 모든 IT 서비스 보안 서비스를 구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2022년도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저희의 큰 거림돌이었던 만골리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가 나왔고 그 전에 2020년도까지 있었지만은 국내에서 사실 아주 활발하게 된 부분들은 19년도에 발생한 코비드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재택근무제 소유자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세시에 대한 기반이 발생했는데 해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2014년도에 구글이 먼저 구현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약간의
제재겠죠. 좀 더 안전했겠지만은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은 망고리 규제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완화됐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 잠깐 드리고요. 현재 저희 쪽 IT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경계형 보안을 잠깐 구성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 방화벽 하나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밑단에는 저희가 서비스하고 관리해야 되는 인프라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IT를 시작한 지가 1999년도인데 그때 아마 이런 형태로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보안에 관심 없었거든요. 인프라 쪽이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굳혀진 것이 뭐냐면은 방화벽 특정 기점을 통해서 바깥을 위협하라는 거죠. 내부는 안전하다는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 장치를 경계권을 가지고 계속 쭉 이어져 온 게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보안 시스템도 도입해서 경계를 좀 더 강화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든지 해킹에 대해서 방어하는 형태로 발전된 게 현재의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운영하시고 굳이 클라우드로 가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 구성도로 충분히 보안 형태가 가능하다고 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는 어쨌든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클라우드를 발전했을 때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기업을 쌓은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트렌드가 되어버린 트러스트에 대한 환경을 구성을 아키텍처를 조율하는 데 좀 더 빨리 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이 되겠죠. 저희 성각 모델을 말씀드리는데 꽁꽁 둘러싸서 방화 둘러싼 다음에 내부에 모든 보안 시스템을 넣고 보안 시스템 안쪽에 안정하게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데이터를 보관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내부로는 방화벽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외부 다른 재택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VPN 등을 통해서 접속을 호연하고 차단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한계가 발생한 거죠. 클라우드로 이전해야 되고 클라우드로 다시 대세기 이전해야 되는 게 발생한 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희 내부가 서비스를 하든 혹은 외부에 있는 사스 서비스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고정적인 근무자가 아닌 재택근무라든지 해외 출장에 대해서 좀 더 로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자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그림인데요. 경계 보안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이러한 경계 보안을 봤을 경우에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점에서는 본사에 접속할 때 VPN을 쓰게 되어 있고 본사에서 외부로 나갈 때에는 방화벽 IPS 아이디를 거쳐서 데이터를 통제하게 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는 방화벽 같은 추가적인 경계만 보안 등을 써서 다 검증한다는 들게 되어 있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웹서버는 DMZ에 다시 보존하게 되어 있고요. 외부에 다시 웅폐되어 있습니다. 당시 오픈된 상태인 거고 해커들은 보통 웹서버에 대해서 뭔가의 해킹 작업을 한 다음에 내부 데이터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혹은 별도의 이메일, 피싱 메일을 보내서 스팸볼을 보낸 다음에 피싱 메일에 속은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 유도해서 해당 클릭한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가용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빼가는 구조도 되어 있을 거고요. 혹은 아예 별도로 오해해서 보안이 강화된 본사가 아닌 좀 허약한 해외 출장자의 디바이스라든지 해외 혹은 이제 지점에 대한 디바이스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내부로 침투하는 구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경계면을 좀 더 세운다면 안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사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서 관련된 디바이스들은 데이터를 단순히 훔쳐가는 옛날 구조가 아니라 현재 가장 동의되는 해킹 기법은 다들 알다시피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기반은 수많은 디바이스를 자가 형식을 통한 감염시킨 다음에 수많은 디바이스를 랜섬웨어 암호화시켜가지고 돈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대에 대한 디바이스를 해킹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최대한 많은 수의 디바이스를 감염시키는 데이터 센터 내에 대한 행적 이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형태에 대해서 동서남북에 대한 트렌드가 동서남북에 대한 접근자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확장된 개념입니다. 기존에 온프레미스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클라우드 확장을 하시겠죠. 근데 당장에 클라우드 확장한다고 해서 100% 이전할 수 없으니까 일부 클라우드를 이전한 다음에 서비스 운영해 보시고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 추가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확장해서 9대1, 8대1, 5대1 분배하시겠죠.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일반적인 클라우드 CSP 업체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멀티 클라우드 하시기 때문에
2개, 3개 정도의 CSP 업체를 다 가지고 계약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수많은 보안 정보들이 갖춰져 있고 그나마 경계 보안을 내지만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새로 추가로 되는 CSP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은 이러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 장비들을 다 넣어야 되는지 똑같이 고민하시게 되겠죠.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넣게 될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리 협작이죠. 데이터가 센터에 있는 트래픽이 클라우드로 갈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갈 수 있고 다시 클라우드에서 센터로 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내부에서 싹스 나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경계 기반의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장비들은 정책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도 수많은 정책들이 살아있고 그러한 정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 더 복잡해지는 정책이 발생한다면 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보안 세트를 추가하는 게 가능시켰지만 거기에 따른 보안 비용은 추가 비용, 구매 비용은 사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제로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트러스트가 제로의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시도를 긍정하는 거죠. 기존 방화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방화벽은 대부분 곡수와 비슷하겠지만은 수백, 수천, 수많은 정책이 있을 겁니다. 해당 정책들은 만들어진 지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정도 있지만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은 정책도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고 쓰지 않은 정책들을 차단하고 히트레이트가 근 한 달 내에 혹은 그 1년 내에 제로인 정책들은 파기가 되는데 사실 쉽게 못하시죠.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자체가 내부 서비스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담당자분은 그러한 보안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정책이 계속 쌓여있다 보니까 백홀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한 백홀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만 뭔가 수행할 수 없는, 두려할 수 없는 게 발생하는 거죠. 제로투스는 그러한 부분 다 문거뜨린 겁니다. 그러지 말고 다 없앤 다음에 정책 그런 거 필요 없고 모든 정책을 템포러리하게 진짜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을 뚫어주고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항시 뚫어놓는 게 아니고 항시 검증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검증하라는 얘기인 거죠. 세션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존의 제로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 총괄적인, 폭발적인 접근 제어 쪽의 개념, 내부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제로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이죠. 기존의 네트워크와 보안팀이 항시 기업 내에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와 보안팀이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를 머지해서 하나의 보안 스택에서 관리하는 거죠. 클라우드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클라우드에 있는 IaaS라든지 PaaS, SaaS에 대한 보안은 더 이상 경계형 보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계에 대한 그 서비스 형태라든지 보안 형태는 네트워크와 보안이고 이런 네트워크와 보안을 클라우드에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100% 커버할 수 없으니까 한 곳에 모집해서 같이 가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당 내용 다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행과 비슷합니다. 현재는 더 이상 본사나 회사에서만 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라든지 출장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과 상관없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존 인프라 이외에 클라우드라는 게 서비스가 새로 생겼고요. 사용자들은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혹은 재택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본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얻을 수 있어야지만이 해당 일의 효율이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도 증가했죠. 간단한 PC의 랩탑 수준을 벗어나서 모바일, 패드, 그리고 별도에 존재하는 IoT에 대한 TV까지 다 통제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경계형 공사에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을 통합해서 클라우드 형태로 지원하라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잡적인 환경을 경계면처럼 보안 장비, 우리가 흔히 하드웨어 형태의 장비를 구매하듯이 쭉쭉 세워서 예를 세워놓지는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통합하는 거죠. 통합해서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 세시, 플랫폼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네트워크가 보안을 아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전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도 사실 보안 서비스를 구현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최소한 보안 플랫폼, 보안 서비스이고 별도의 플랫폼을 도입하기보다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인정한 제품, 이미 안정화가 되어버린 제품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리의 포인트가 공개하는 거고 각각의 보안 장비들에서 시스템들에서 뿌려지는 로고들에 대해서 취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안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구현은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제품처럼 하나의 플랫폼처럼 넣어버리는 거죠. 물론 기존의 레거시에 대한 보안 제품들을 100% 커버할 수는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은 어쩔 수 없이 언프레임 상태에서의 레거시 장비를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시는 녹음치를 마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수많은 세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크마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클라우드 형태에 대한 보안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기존의 사용자하고 인프라 사이에 기존에는 인프라 앞단에서, 인프라 내부에서 경계형 보안이 있었다면 세시 구성에서는 중간에 마치 프록시처럼 하나의 제품으로 들어간다는 형식인 거죠. 이제 클라우드라는 형태 자체가 프록시 형태를 만들고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심플하고는 네트워크 프록시 형태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깊게 들어간다면 세시에는 아주 많은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택과 보안 스택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안에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위한 도입하신 모든 솔루션들이 포함되어 있고 보안 스택에서 도입하신 모든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택들에 대해서 다 구매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에 대해 아카마이는 가터너에서 얘기한 세시에 대한 모델형에서 파란색 쳐져진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주황색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노드맵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색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드맵에 포함되지 않지만 굳이 세시에 필요하겠냐는 거죠. 데이터 센터형에 대한 경계형 보안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QoS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형태에서는 굳이 비용을 따질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코스트라면 비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부망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아카마이가 준비한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에서는 총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A 제품인데요. EA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라고 표현하고요. 기존 세시 환경에서 레거시 환경에서 썼던 VPN을 대체할 수 있는 원격 접속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형태는 좀 간단한데요. VPN과 잠깐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지금 히스토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로 트러스트를 가장 먼저 적용한 회사가 구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글이 왜 먼저 제로 트러스트 했냐라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뭔가 보안 사고가 발생했겠죠.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대책을 세운 건데 구글을 적용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는 보안 장비의 자체의 결함으로 우리 데이터가 유출되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인가 보안 장비 업체의 책임인가? 당연히 보안업체 책임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VPN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VPN은 사실 많은 보안 사고가 다시 발생합니다. VPN에는 터널링은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VPN 장비 자체에 대한 OS 취약점, 탑재되어 있는 미들웨어들이 취약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들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VPN은 항시 방화벽 내부에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리스를 하고 있는 거죠. 웹에서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웹 바깥으로 포트가 열려 있습니다. 해당 포트에 대한 IP 포트를 만나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디 로그인을 모르더라도 왜냐하면 VPN은 선 접속한 다음에 후인증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 패스를 넣지 않더라도 이미 VPN에 접속된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PN 자체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회사입니다. VPN 서비스를 쓰시나요? 서버스 아시겠지만은 별도의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시행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은 무언가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VPN을 모두 말 쓰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이해를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게는 클라우드 형태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클라우드 포탈로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는 내부 시스템에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공하는 국사 전용의 EA 포탈 서비스의 아이디, 패스워드, MFA를 통해서 로그인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사용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지 않더라도 혹은 치더라도 내부에는 데이터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항시 열려있던 VPN 포트가 아니고 EA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내부에 커넥트하는 하나의 VM 게스트 OS가 아주 자그맣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컨넥트라는 그 OS 하나가 저희 아카마이 포탈에 아웃바운드를 사실상 포트 하나만 열어놓고 있는 거죠. 인바운드가 아닌 아웃바운드이기 때문에 항시 아카마이는 임의로 고객사 정보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안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VPN 자체가 네트워크에 대한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정받았다면 이해는 다르게 네트워크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 네트워크 사용자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특정 서버 혹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대한 접근 통지를 받는 거죠.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의 권한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원격 접속자에게 허가된 특정 어플리케이션 한두 개, 혹은 특정 시스템 SSH 한두 개, 혹은 특정 윈도우 서버 RDP 접속 한두 개에 대해서만 허용 중이기 때문에 설령 외부 사용자가 아카마이의 계정과 패스워드, MFA를 통해서 인증 탈취해서 인증을 하더라도 허가되어 있는 시스템만 접속할 수 있고 나머지 시스템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 유출 그리고 보안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 다음 세션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고세관테이션 있지만 EA 같은 경우를 좀 빗대본다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외부 접속의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시아라는 솔루션입니다. 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ETP라는 제품으로 판매 제품인데요. ETP라는 그 네이밍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할 때에는 요 보이는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 DNS에 대한 필터링과 URL 필터링 비슷한 솔루션을 말씀드린다면은 웹사이트 접속 차단 솔루션을 보시면 되겠죠. 까지만 지원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업데이트가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제로 트러스트하고 세시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서 수많은 기능들을 추가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SWG가 하는 모든 기능들이 포함시킨 거죠. 안티바이러스, 클라우드 안티바이러스라든지 클라우드 샌드박스, 그다음 DLP 기능들 아주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SS 인스펙션을 통해서 TTPS에 대한 콘텐츠도 같이 감사해서 필터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로드 모습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사실 기본 시큐어 게이트웨이처럼 동작하지만은 아카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밑에 있는 아카마이 CS를 보입니다. 아카마이 CSI는 클라이언트 인텔리전스,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위협 정보들의 데이터 DB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해당 정보는 저희가 CI라는 서비스 네임을 가지고 별도로 국내에 있는 기사라든지 땡땡 같은 그 기관에 별도로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주 고가의 서비스인데요. CI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의 SWG 기능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사용자분들이 외부의 인터넷에서 접속할 경우에 해당 URL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용 데이터가 아닌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한 데이터에 대한 위협 DB를 분석해서 D에 대한 위협 사이트라든지 위협 사이트에 대한 분석과 차단 내용 서비스화하는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보자고요. 시야 같은 경우는 SWG가 틀리게 장비가 크라우드 형태입니다. 크라우드 형태다 보니까 구성에 대한 방식은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사용자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쉽겠죠. 제가 드린 방식이 뭐냐면 PSS 에이전트 설치보다는 사용자 PC에 설정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DNS 설정을 기존 ISP 업체라든지 내부 DNS가 아니고 아카마이 DNS를 바꾸라는 거죠. 그럼 사용자에 대한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URL을 접속하실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카마이 DNS를 타게 되겠죠. 저희 아카마이 DNS에는 그 DNS에 어떤 쿼리문을 분석해서 사이트에 대한 분석과 해당 쿼리한 URL 주소가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안전한 사이트 혹은 국내 기업 내부에서 허가되어 있는 사이트만 사용자한테 인터넷으로 구조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제품을 말씀드리고요. 구현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AD를 쓰든 DHCP든 상관없이 사용자 디바이스를 어떻게든 코드 설정을 통해서 DNS만 돌리면 아주 심플하게 구현 가능하고 해당 시야에 대한 POC 구현은 반나절 등밖에 돌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FA인데 MFA는 다들 아시다시피 멀티벡터 인증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파일럿2 기능을 얹어서 추가된 서비스인 거고요. MFA는 다들 가지고 있으시고 대부분 OTP 형태로 쓰시는데 아카마이 MFA 같은 경우에는 별도 추가 기능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럿2 기능이 인증되었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피싱 반증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몇 번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은 MFA나 혹은 옥타라든지 기타 IDP 서비스 혹은 OTP 서비스를 통해서 해커들이 해당 사용자 아이디 혹은 패스워드, 그다음에 인증 번호 코드를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MFA 같은 경우에는 행여나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되었더라도 OTP 코드가 발설되었더라도 해당 최종적으로 인증 요청한 곳은 해커의 디바이스나 해커의 브라우저가 아닌 원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원래 사용자한테 인증하는 거죠. 얘가 뭐냐면은 화면이 좀 작게 보이는데 어딘가에 접속한 다음에 스마트폰 앱 형태로 해서 인증 요청했습니다. 많이 보시는 화면이죠. 이 상태에서 보통 어려거나 디나이 누르시는데 일반적으로 인증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서비스에 접속하려고 한다는 서비스명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접속을 시도하는 서버 IP, 시스템 IP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접속 지역이 어디인지 나라와 위치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데 현재 이와 위치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접속 시도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디나이를 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그리고 아카마이 같은 경우 아카마이의 가디코 세그먼트 ACS는 다음 세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 솔루션, 아카마이 서비스를 이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점이 있고, 본사가 있을 겁니다. 해당 사용자들은 인터넷 접속하실 수도 있고, 업무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쪽 같은 경우에는 CR라는 시큐어 게이트 형태의 클라우드 SWG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하실 때에는 저희 쪽 CR을 통해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사용자분들이 업무를 위해서 사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시스템에 접속할 일이 있다면 EA를 통해서 원격 접속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MFA 2차 인증까지 포함이 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접속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별도의 AGS라는 마이크로 세컨테이션 서비스 쓴다면은 당연한 접속 포인트뿐만 아니라 접속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프까지 다 통제 가능한 AGS 서비스를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카마이에서 제공하는 세시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인데 글씨가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제품별로 세밀하게 넣은 제품인데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다시 별도로 전달드리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자에 봤을 때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타를 쓰고 있습니다. 혹은 저희는 별도 EDR 서비스 쓰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나요? 하실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용자에 대해서 옥타를 쓰고 계시다면 저희 쪽 NFA라든지 내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옥타 쓰실 수 있고요. 당연히 보안 서비스 같은 EDR 제품들, 클라우드 스타크라든지 같은 경우들은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동일하게 연동 보관, 데이터 수집이나 통제 등을 다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다른 제품들은 동일하게 인터넷 제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고 계시는 보안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세시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제품을 도입한다고 해서 세시가 되지 않거든요. ZT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제품들을 기존에 도입하셨다면 이제는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선순위겠죠. 우리는 당장 EA라는 제품이 필요해요. 혹은 우리는 EA는 있고 VPN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두고 도입하는 질문을 했으니까 시야가 필요할 것 같다. 시야.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저희가 아카마이가 드리는 세시 가이드 문서를 드리는데 그런 가이드 문서에 체크를 하시고 저희 쪽에 콜하신다면 저희 해당 문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세시에 대한 우선순위, 세시와 가야 될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니까요. 그런 컨설팅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도 고민하시지 않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